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은 미주 한인들이 만드는 유튜브 방송 파워 코리아입니다. 저희들은 미주 한인들의 주요 관심사들인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메디케어 메디칼 문제, 건강보험 문제, 그리고 이민과 관련된 문제와 시민권, 영주권 취득 문제, 또한 각종 이벤트와 공연 문제, 또 화제 인물과 함께하는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시사 정보 등 각종 국내외에 돌아가는 현안 문제들을 알아보는 뉴스 동서남북, 또 JJ 쇼 이런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최근에 우리 한인들의 가장 핫 이슈 가운데 하나인 메디케어 문제를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윌셔 제이박 종합보험의 시니어 파트 메디케어 전문가이신 김형중 부사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계속 바쁘셨죠? 뭐 이제 10월 달이 오면은 1년에 한 번씩 오는 연례 가입 기간이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바쁜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연례 보험 가입 기간,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언제부터 언제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연례 가입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네, 10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예. 연례 보험 가입 기간이고요. 네. 자, 보통 그 메디케어라고 하면은 뭐 간단히 생각하면 또 간단한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는 분들이 100% 이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복해서 같은 내용들을 자주 여쭤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메디케어란 무엇인지 정리를 한 번 더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메디케어 하면은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 중에서도 65세 이상의 시민권자나 그리고 영주권을 가진 분들은 5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이제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건강보험입니다. 이 건강보험은 1965년도에 린든 존슨 대통령 때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나고 그 사이에 좀 많이 이제 바뀌기도 했지만은 요즘 들어와서 굉장히 파퓰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하면은 건강보험으로서 시니어들에 대한 혜택이 이제 굉장히 있는데 메디케어가 건강보험으로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죠. 오늘은 그냥 메디케어 자체에만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메디케어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 관할하는 그러한 이제 건강보험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금이 조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인컴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지요. 세금 보고하는 중에서 메디케어 텍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이제 못하시고 그냥 텍스를 내시는데 그 돈이 쌓여가지고서 65세 이상 되신 그런 시니어들한테 혜택을 이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메디케어 텍스는 2.9%로 이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W2로서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 반인 1.45%를 텍스로 내게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나머지 1.45%를 갖다가 내줘서 토탈 2.9%가 메디케어에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여가지고서 65세 이상 지나면은 시니어 분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65세 이상 그리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물론 세금을 제대로 낸 분에 한해서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뭐 포인트가 40점이 넘어야 된다. 40% 뭐 포인트가 넘어야 된다 얘기도 물론 이제 세금을 제대로 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인트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쿼터별로 해서 네. 석 달을 갖다가 일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1년이 이제 4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갖다가 1년 내내 내게 되는 경우는 4점이 이제 되겠죠. 예. 1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이제 40점이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서는 이제 메디케어 파트 A 부분에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좀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겠죠. 세금을 내신 분들은요. 네. 자, 우리 미주에는 한인들이 아주 수없이 많이 살고 계신데 합법적으로 시민권, 영주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한인도 많지만 사정상 이제 서류 미비에 걸린 경우도 이제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도 좀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구제 절차가 있나요? 뭐 안타깝게도 구제 절차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네. 그 자격에 해당되면은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럼 그런 경우에 일반 보험, 오바마 케어나 다른 보험을 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오바마 케어도 이제 자격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65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니까. 그러나 오바마 케어를 가지고 65세 미만 때 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65세가 넘어서도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참 그런 문제들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혜택들이 메디케어보다는 많지 않으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렇다면 메디케어만 들면 다 해결이 되느냐? 다 그게 전부 포함이 되는 거냐? 그리고 그 안에 뭐 파트 A, 파트 B, 파트 C, 파트 D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HMO, PPO 뭐 여러 가지 그게 복잡한데 네. 일반인들한테 그거를 좀 쉽게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메디케어를 카드를 보면은 네. 파트 A하고 파트 B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보면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처음엔 1965년도에 메디케어 혜택을 시행할 때 요 두 가지 혜택만을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얘기를 하죠. 예. 파트 A인 경우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하고 나서 입원해 있을 때 그 병원에서 발생된 병원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걸 커버되는 거고 네. 파트 B인 경우는 의사들의 의료 행위들을 이제 주로 커버가 됩니다. 주치의를 방문했을 경우에 주치의를 방문한다든지 스페셜리스트를 방문하든지 할 때 예. 파트 B에서 이제 커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처방약 보험은 이제 우리가 파트 D 부분으로 해서 그게 커버가 되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들 알다시피 메디케어가 소위 말하는 공짜는 아닙니다. 네. 어떤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메디케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모든 게 공짜 보험료도 안 내고 네. 그동안 텍스를 냈으니까 안 내고 그리고 코페이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국가가 경영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보험이기 때문에 디덕티블도 있고 코페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절약하는 방법이 바로 파트 C입니다. 파트 C. 파트 C를 우리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속에 아까 말씀드린 HMO, PPO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페셜 니드 플랜 같은 것들이 이제 예.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지역에서는 HMO가 굉장히 파퓰러하게 돼 있습니다. 예. PPO 플랜들은 이제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예. 비용 면에서는 HMO가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코스트 면에서는 적게 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HMO를 비교적 선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AP에 이제 자동 가입이 됐다고 할 경우에 네. 본인이 CD를 커버를 좀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메디케어를 갖다가 신청해서 나오면은 A하고 B만 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D를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D는 처방약 보험으로서 정부에서 승인받은 그런 보험회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물론 이제 보험료가 발생이 되고 코페이가 있게 되죠. 예. 물론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는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이니까는 예. 이제 모든 게 이제 저렴하긴 하지만은 예. 본인 부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 커버하는 비용은 보통 대략적으로 얼마쯤 들어가나요? 지금 보면은 이제 파트 A인 경우는 디덕티블이 지금 해마다 이제 바뀝니다. 네. 아직도 2020년도에 그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2019년도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파트 A의 디덕티블은 1,364불입니다. 네. 한 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예. 1,364불을 이제 먼저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60일 동안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60일이 지나서 90일까지는 하루에 341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파트 B인 경우는 보험료가 수입이 이제 한 개인을 따지게 되면은 수입이 85,000 미만인 경우는 네. 2019년도에는 135불 50전을 이제 보험료로 내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디덕티블은 185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예. 그리고 파트 B에서 디덕티블을 갖다가 만족한 다음에는 본인 부담이 20%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 발생들이 참 많이 나게 되죠. 예. 정부의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 예를 들면은 수술을 했을 때 비용이 만약에 10만 불이 나왔다 하면은 본인 부담이 20%라 좀 싸긴 하지만은 저렴하긴 하지만은 그 그래도 2만 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HMO의 예를 들면은 HMO를 가입했을 때 이 지역에서는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파트 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보험료를 내는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했을 때 파트 A에서 요구하는 디덕티블도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덕티블 없이 이제 커버가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닥터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닥터가 수술을 할 때 그때도 디덕티블을 185불을 내지 않고서도 혜택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0%를 내지 않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제 남가주에서는 HMO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보험 용어에 보니까 out of pocket이라는 게 있던데 네. 그거는 어떤 건지 좀. 아로 파켓은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네. 어드밴티지에 해당이 되는 해당이 겁니다. 되는데.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 파트 C에서 HMO에 가입하시는 경우 물론 보험료도 없고 의사한테 방문할 때도 돈을 내지 않지만은 그래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앰뷸런스를 이제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특수한 검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본인 부담이 2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뭐 100불 한 번에 뭐 200불 뭐 그렇게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용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암 수술을 받은 후에 케모테라피를 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이 20%를 요구하는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케모테라피야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한 10번 정도 하게 되면은 아마 한 10만 불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20%를 하게 되면 2만 불이죠. 2만 불이라는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나오는 그런 맥시멈 아웃 파켓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6,700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모테라피를 할 때 20%인 경우는 본인 부담이 2만 불이라도 되지만은 본인이 6,700불만 내면 그다음에 100% 커버가 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많이 만약에 6,700 얼마를 낼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먼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보험회사하고 이제 관련 해야 되고. 딜을 하는데 보험회사하고 그리고 이제 닥터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닥터들하고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추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이 법적으로는 6,700으로 되어 있지만은 물론 지역마다 틀립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남가주 쪽에서는 그래도 보험회사들이 아마도 비용 면에서 좀 적게 발생이 되고 그리고 어떤 프로핏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쉐어하는 과정에서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 그러한 비용을 갖다 낮추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은 회사들이 뭐 3,500, 뭐 2,000불 뭐 그런 식으로 지난 한 4, 5년 동안에 이제 낮춰지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심지어 900불까지 낮춰서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듣다 보면은 뭐 쉬운 것 같기도 한데 직접 자세히 더 들어가 보면 또 굉장히 복잡, 단안하고 어려운 게 또 메디케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우리 김영중 부사님께서는 거의 한인타운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자세한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예. 네. 자, 그리고 좀 무식한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신문, 텔레비, 라디오 광고를 보게 되면 그 수많은 메디케어 그룹의 광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한인들이 되게 이제 어떤 걸 가입을 해야지 좋은 건지 모르는 경우가 또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지 초이스, 최근에 웰케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뭐 이지 초이스, 또 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센트럴 헬스, 뭐 이런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그 물론 뭐 차이점은 뭐 대동소이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보통 김영중 우리 스페셜리스트 부사님께서는 어떤 보험을 우리 한인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어느 회사를 권유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어느 회사를 권유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러 회사들의 그러한 혜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차트를 만듭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에 기준해야 됩니다. 사실에 기준해야 되고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발행하는 그런 혜택 서머리 오브 베네핏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것들과 서로 비교해 가지고서 차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손님들이 이제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보험회사들이 다 다른 회사 비교해 봐서 다 좋은 것만 제공하지 않잖아요. 어느 부분은 굉장히 강하고 어느 부분은 조금 약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이 나는 이런 혜택을 좀 더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이 어느 회사에서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게끔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갖다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메디케어 정말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다 싶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좋은 보험인데 65세 이전에도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디서빌리티에 소셜 시큐리티에서 인정하는 디서빌리티 상태가 2년 이상 지속이 되면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2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 점하고 ESRD라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 주로 이제 투석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네가 나빠가지고서 당뇨 후유증으로 인한 신장 투석. 신장 투석을 이제 받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65세가 아니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애가 있으면 65세 이전에도 가능하다.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의 질문사항 가운데 메디케어, 메디칼 둘 다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무식한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제 메디칼인 경우는 이제 소득이 낮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이제 프로그램이죠. 예. 물론 이제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의 혜택이고요. 프로그램으로서 혜택이고, 네. 메디칼은 이제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전체로서는 용어가 메디케이드로 쓰고 있고, 그러나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의 CAL을 갖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메디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은 소득이 좀 낮아야 됩니다. 재산이 없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되지 않으면은 가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대개도 보면은 이제 수입이 한 1,000불 미만인 경우 한 달 수입이 그리고 재산이 2,000불을 넘지 않는 경우에 메디컬 혜택을 받는 풀로 받는 그러한 자격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대개 보면 이제 65세 이상으로서 메디케어하고 메디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메디칼의 역할은 메디케어에서 발생되는 본인 부담이요. 그것을 내주는 역할을 이제 해주고 있고요. 이제 65세 미만의 오바마 케어 쪽에는 이제 메디칼의 역할은 메디칼 자체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죠. 그게 약간 좀 다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는 유튜브 방송 파워 코리아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우리 한인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 메디케어 가입 기간 그리고 메디케어 또 메디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인들의 가장 민감한 그런 현안 문제인 건강보험 문제, 특히 메디칼, 메디케어 문제,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주권, 시민권 문제, 또 전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민감한 시사 문제들, 또 저희들이 만나보고 싶은 인물들을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뉴스 동서남북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초대 손님과 함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들이 시사 코미디 같은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JJ 쇼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다채롭고 재미있고 우리 한인들에게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만들어서 이 시간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LA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파워 코리아 유튜브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애청해 주시고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